네, SML 오늘은 우리 3프로TV의 류종훈 기자와 함께 최근에 출시된 EV9 기아의 대형 전기차라고 봐야 되겠죠. EV9 굉장히 인기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뭐 사전 예약도 많이 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결함이 좀 아마 발견된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3프로TV 류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큐트 페이스에 우람한 몸을 가지신 류종훈 기자님, 네. 한국의 해리포터 류종훈 기자님과 함께 EV9 네. EV9 인기 좋았죠? 너무 좋죠. 너무 예쁘고 네. 지금 뭐 계약도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까? 네, 뭐 기아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테슬라라든지 벤츠라든지 볼보라든지 이런 좀 경쟁 업체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한 급 위의 경쟁 업체들을 이제 좀 겨냥을 해서 우리가 대형 전기 SUV도 이렇게 잘 만든다. 전기차 기술력이 이렇게 좋다라고 내놓은 차가 바로 EV9이고요. 네. 이 차가 진짜 중요한 게 미국 시장에서 아마 엄청 많이 팔릴 차거든요. 그렇겠죠. 네, 미국 시장 자체가 원래 대형 SUV. 그 나라에서는 사실 이 차가 중형 SUV예요. 그 풀사이즈는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이 좀 수요가 높은 차급 중에 하나인데 네네. 기아나 현대 입장에서는 그 시장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네. 펠리세이드라든지 텔로라이드가 엄청 잘 팔리면서 현대 기아 판매량이 높아가지고 뭐 도요타라든지 일본 차들 따라가는 것도 보면은 네. 그 급의 차들이 많이 팔려서인데 EV9은 이제 그 급의 SUV 전기차가 나온 거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이게 잘 팔려야지만 내년에 또 현대차가 출시하는 아이오닉 7도 잘 팔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관심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기아도 돈을 엄청 쓰고 있고요. 이 차에 네. 네. 뭐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 네.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정말 역대급 비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역대급 지금 비용을 쓰고 있고요. EV9 그 기대도 많았고 네. 잘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고 뭐 디자인도 네. 뭐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쵸. 전기차 성능 뭐 현대기아차 워낙 또 잘 만드니까. 그쵸. 다 옵션도 좋은데 좋고. 뭐가 문제예요? 결함으로 지금 의심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함? 네. 결함이 있어요. 네, 이게 그런 말 있잖아. 현대기아차 나오면 첫 해에는 사지 말고 그 다음에 연식 변경하면서 사라. 베타 테스트 되지 마라. 이런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가 많은데 이게 또 항상 뭐 아니다 맞다라고 했는데 네. 저도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네. 이번에도 조금 불안한 게 드러났습니다. 아 진짜 있어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 한번 영상 보실까요? 한번 볼까요? 네, 영상부터 보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시면 네. 깜짝 놀라실 텐데요. 뭐예요? 설마 에이 지금 유리 창문이 떨리는 거 보이시죠? 저건 가짜잖아. 저게 진짜 EV9이에요. 아니, 저렇게 떨릴 수가 없지. 저게 무슨 저 애들 장난감 차도 아니고. 영상 다시 한번 틀어주십시오. 네,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문 열고 달리는데 저렇게 된다고 유리가? 네, 저게 지금 운전석에 있는 유리창인데 에이. 뭐 설마. 새 차예요. 심지어 시승차입니다. EV9 아니겠지. EV9 맞습니다. 저기 보면은 EV9 이제 얼마 전에 미디어 시승회를 할 때 나타났던 문제점인데요. 저게 왜 발생을 하는 거냐면은 저렇게 떨릴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다들 난리가 났었어요. 저 차 가격이 9,500만 원이거든요. 시승차 기준으로. 저거는 네. 거짓말 같은데. 진짜요. 진짜 EV9이에요. 아니 어떻게 유리가 저렇게 떨릴 수가 있어? 저게 지금 저렇게 떨리는 조건이 있어요. 시속 90km 이상의 좀 약간 고속으로 달리면서 이제 운전석의 유리를 한 20%만 딱 열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조수석 뒷자리에 이제 맞바람이 이렇게 빨리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게 보통 그렇게 많이 열잖아요. 거기 유리창을 열게 되면은 이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떨리는 건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 유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나가는 양이 많다 보니까 유리창이 원래는 떨려요. 원래 떨리는데 지금 EV9의 문제는 심각하게 떨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든지 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세단이라든지 뭐 쿠페라든지 작은 차들은 거의 안 떨리고 EV9급의 이런 이제 차들이 제가 준비한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지금 뭐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아니 문을 갑자기 이상하게 기아가 만들 리는 없고. 네네네. 저런 차를 안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 그쵸. 텔로라이드도 만들었고. 뭐 문 비싸게 만들면 저렇게 떨릴 일이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지금 원인이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 유리가 되게 고급 유리예요. 이중접합 유리를 만들면 유리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무게도 늘어나고 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아에서 굉장히 고급 유리를 써서 얇은 유리를 썼어요. 얇은 유리를 쓰다 보니까 그럼 이 유리 창문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하우징도 거기에 좀 맞춰서 설계를 했었어야 될 텐데 그 유리를 얇게 한 만큼 맞춰서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도 생각보다 더 이게 좀 더 좀 꽉 조이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하우징 자체를.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설계상의 미스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차다 보니까 앞을 치고 나갈 때 유리창에서 받는 바람, 이게 바람이 차를 받아서 옆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이 빠져나갈 때 사이드 미러에서 지금 나타나는 뭐 공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세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와류를 없애줄 수 있는 장치를 이 사이드 미러랑 이 사이드 미러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딱 붙는 부분에 장치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리도 얇고 하우징에 대해서 지금 설계에 약간 결함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와류를 없애줄 수 있는 장치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 부분이 사실은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어떤 분이죠? 이거 비상을 위한 날갯짓 아니냐 그래서 갑자기 댓글 보고 약간 터졌습니다. 네. 비상을 위한 날갯짓. 근데 주가 매출 상승에 위한 날개짓일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이 차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팰리세이드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뭐 트래버스라든지 비슷한 급의 차들이 다 떨리긴 해요. 근데 이만큼 떨리진 않는다. 이렇게 떨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계 결함이 아니냐, 뭐 제조 결함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아의 대응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막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원래 떨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아가? 네. 원래 이 정도 떨리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떨린 차는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몇 대를 이번 주 내내 좀 실험을 해봤거든요. 비슷한 급의 차들을 다 타봤는데 떨리긴 떨립니다, 사실. 근데 약간 요 정도로 떨린다고 한다면은 EV9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영상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이거 네. 지금 저기 보면은 영상 잠깐만 멈춰줄 수 있을까요? 네. 자, 스탑. 지금 이제 떨리는 이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사이드 미러랑 차체가 붙는 여기 이음새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와류를 없앨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간단해요. 2줄 정도 꺼주면은 와류가 이렇게 옆으로 흘러나가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설계를 하지 못한 것도 지금 기아의 어떻게 보면 잘못이기도 하고 이 유리창 자체를 얇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게 유리가 얇으면서도 뭐가 좋아요? 얇으면 좋은 거. 얇으면 무게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유리 무게가 뭐 중요해요? 유리 무게도 중요하죠. 차에서? 네. 그리고 이게 얇으면서 이게 이제 똑같은 성능을 쉽게 말하면 뭐 방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똑같은 성능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차는 고급 차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금 차체 설계를 또 바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계산이 좀 덜 되지 않았을까. 난 유리 무거운 거 좋던데. 두툼한 게 이렇게 나는 느낌이 좋던데. 얇은 게 이기고. 얇은 게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강성과 동일한 방음 성능을 가지면서 얇게 만들고 가볍게 만드는 게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좀 약간 있다. 네네네. 그러면서 기아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고칠 거냐 그럴 계획이 없대요. 진짜? 네. 전혀 고칠 계획이 없대요. 원래 이렇게 타는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다고는 했는데 언제 어떻게 내놓겠다 그런 말도 없고 뭐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9,500만 원, 1억짜리 차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단순히 감성 품질 이야기도 막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감성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기아가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어떻게 좀 더 이제 차를 더 잘 만들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런 거니까 괜찮다, 문제 없다라는 지금 입장이 나오니까 이게 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니 저렇게 흔들려도 혹시 깨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뭐 저 정도 흔들려서 깨졌다라는 보고는 없어요. 근데 이만큼 흔들린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소름 방지용으로는 대단히 훌륭할 것 같긴 한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소리는 안 나요, 저거? 소리 지금 여기 영상에 소리가 안 들렸는데 소리도 되게 심하게 들려요. 바람 소리랑 떨리는 소리가 같이. 네. 아 그래요? 소리를 잘 들어보면 거의 뭐 헬리콥터 그런 이제 헬기 프로펠러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팍 이러면서. 아 그래요? 네. 아니 물론 이제 가끔 저 뒷유리 뭐 한쪽 이렇게 열고 달리면 그 헬리콥터 소리 비슷한 게 네, 고속주행할 때 붕붕붕붕 들리긴 소리가 해요. 네. 다다다다 뭐 버버버버버 이런 소리가 그쵸. 들리는데 유리가 저렇게 떨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죠. 저런 뭐 카니발이라든지 저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게 유리창이 엄청 크고 차 안의 공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양도 많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리가 크니까 떨림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와류를 없애주는 장치를 단다든지 아니면 어디다 다는 거예요 그 장치는? 그 보면은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있고 사이드 미러가 있죠. 사이드 미러랑 차체랑 연결하는 부분 있잖아요. 있죠. 팔처럼 네. 그 부분에 이제 줄 두 개를 이렇게 줄 두 개나 세 개를 꺼주면은 바람이 꺼준다고요? 이렇게 요렇게 요런 걸 이제 다는 거죠. 요렇게 줄을 끊는다는 게 말이 이제 저기 지금 장치 위에다가 네. 막대기 같은 거를 세 개를 뭐 단다든지 두 개를 단다든지 네. 아 그런 걸로 가능해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네 그 옆부분 조금 네 왼쪽으로 네. 네네네 그 부분에 이제 지금 노란색 처리된 부분 있잖아요. 네. 저기에 이제 약간 기둥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렇게 뭐 작은 예 부품을 이렇게 막대 같은 거를 한 3개나 4개를 아니면 2개 정도만 달더라도 와류를 없애주거든요. 그게.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바람기를 통해서 이 유리창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너무 센 바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리창을 떨게 하는 건데 저기에 바람기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일정 부분의 바람은 창문 안으로 들어오지만 일정 부분의 반 정도의 바람은 이제 옆으로 흘러나가게 만드는 그런 장치거든요. 아니면 기본 옵션으로 선바이저 하나씩 달아주시면 어떨까? 선바이저요? 옛날에 선바이저 차들마다 다 달았는데. 네, 선바이저가 그걸 없애줄 수 있을까? 요즘은 선바이저를 못 보겠대, 그죠? 네, 요즘 선바이저 안 달리죠, 잘. 네. 너무 좀 옛날 차들. 그 옛날 차 느낌인가? 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그게 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감성 품질 문제 아니면 기아의 태도 문제 이런 게 조금 컸고 글쎄요. 안전상의 문제는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고요. 만약에 이걸 좀 줄이고 싶다. 나는 근데 창문을 열고 가고 싶은데 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럼 나는 이제 위험해 보이니까 싫다고 하면은 창문을 좀 더 많이 내리고 아니면 이렇게 뒤쪽 창문을 열지 말고 조수석 창문을 열면은 바람길이 또 반대로 가기 때문에 좀 덜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 자체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기아가 보완책을 내놔야 되는 건 맞아요. 두툼한 유리를 하면 어때요? 두툼한 유리를 해도 아마 이 하우징이랑 어떻게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고급차를 얼마 전에 좀 한번 탔거든요. 마세라티를 한번 타서 똑같은 실험을 해봤는데 마세라티 SUV 차량을 타고 해봤는데 걔는 또 미동도 없더라고요, 사실. 그 실험에서?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창문의 크기가 중요하고 이 공진을 만들어내는 그 조건이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러면 이거를 설계를 할 때 이 차가 그만큼 유리도 크고 실내가 크기 때문에 공진이 클 거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레칼레인가요? 그레칼레 맞습니다. 오, 역시. 그레칼레. 자동차 전문가답습니다, 진짜. 차 좋아요? 차 좋아요. 이쁘고 가성비도 좋고. 네, 자세한 건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소리 좋아요? 소리가 조금 아쉬워졌습니다. 아쉬워졌어요? 네. 그 스피커로 내는 소리 진짜 엔진 소리예요. 스피커로 내는 소리가 있어서. 마세라티는 원래 또 그 엔진음이 또 약간 음악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레칼레도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 소리가 조금 아쉽고 네, 또 530마력 내는 차는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델은 제가 못 타봤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를 탔는데 좋더라고요. 소리는 아쉽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지금 문제가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현대차가 제일 자랑하는 게 eGMP 플랫폼이잖아요. 제가 영상이 아니라 자료 준비한 거 잠깐 보시면은 eGMP 플랫폼이 지금 아이오닉 5, EV6, 아이오닉 6 뭐 이런 데 모든 차에 들어가는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
보시면은 ICCU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ICCU. 네, 밑에 부분에 보면은 ICCU. 뭐예요? 저게 뭐냐면은 Integrated Charging Control Unit이라고 해서 통합 충전 관리 유닛이거든요. 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완속 충전, 급속 충전에 대한 이제 컨트롤을 하는 유닛 자체를 통합을 시켜 놓은 거예요. 원래는 각각 있던 거를 하나로 이제 부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현대차의 eGMP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완속과 급속 충전하는 거에다가 V2L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기차랑 뭐 전기차의 콘센트를 연결해가지고 이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 전력을 이용을 해서 뭐 냉장고를 돌리고 네네네. 드라이기를 쓰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능도 이제 ICCU에 같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ICCU가 나오자마자 문제가 있었고 아이오닉 5가 2021년도에 출시를 했거든요. 나오자마자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그때는 뭐 큰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이제 퓨즈가 터져서 그렇다. 이게 뭐 그거 퓨즈가 왜 터지냐? 그러면은 호환이 잘 안 되는 뭐 완속 충전기의 문제로 이제 퓨즈가 터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퓨즈가 터지는 거에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네? ICCU 이 컨트롤 유닛 자체가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게 먹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차 출력이 갑자기 확 줄어들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전기차 출력 자체를 확 줄여버리면서 시속 40km로 이제 속도 제한이 돼요. 그러면은 120km로 달리다가 뭐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비상 워닝이 뜨면서 속도가 확 줄어버리는 거거든요. 컨트롤 유닛에 충전 유닛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가십시오 하면서 뜨는데 뭐 그 과정에서도 문제도 있지만 이제 이게 열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문제로 지금 하나가 지금 이게 문제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네. 열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은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되면. 이제 컨트롤 유닛 자체가 이제 거기에 칩이 SiC라고 하는 전력 반도체 칩이 있는데 그 반도체 칩이 타는 걸로 끝나면은 괜찮은데 그 열이 전력 반도체를 다 태워버리고 불이 나게 되면 위치를 보시면은 배터리. 딱, 네, 배터리 위에 있고 그리고 뒷좌석이에요. 2열 뒷좌석 의자 시트 밑에 이게 위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뒷사람이 앉는 엉덩이 밑이에요. 여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지금 약간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 수리로 지금 4차례 정도 했습니다. 2021년 9월, 10월, 12월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이렇게 관련돼서 무상 수리를 했고 현대에서는 지금 개선품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이게 뭐 36400으로 시작하는 품번이 36401로 바뀌면서 개선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EV9 나올 때 사람들이 내가 기아차 좋고 전기차 다 좋은데 ICCU 때문에 나는 기아 EV9 못 사겠어라는 말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저는 ICCU는 처음 들어봐갖고. 네,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팔린 차들 가운데서도. 네, 이게 처음에는 eGMP 플랫폼에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지금 GV70 전기차라든지 G80 전기차라든지 V2의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전기차에는 ICCU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가 내세우는 장점 중에 하나가 V2L 기능이에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텍사스에서 막 그때 갑자기 눈 오면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 반도체 공장도 문 닫고 막 그럴 때 포드 자동차를 타던 사람들이 전기를 막 끌어 쓰는 걸 보면서 현대차도 그거를 마케팅 포인트로 쓰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V2L 기능을 쓰려면 ICCU가 필수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불안이 커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30여 건 정도의 지금 문제가 지금 니짜라고 하는 도로교통안전국에 보고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현대차 쪽에 이거 리콜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겠다 들어갔고 그때서야 이제 현대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개선책을 만들어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이고 미국에서 꼭 문제 생겨야 그런 거 하면 네. 어떻게 그게. 근데 이것도 약간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미국에서도 아직 리콜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몰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걸 보시면 다 무상수리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랜저 이야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무상수리랑 리콜은 비슷하지만 다르거든요. 리콜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 리콜이에요. 근데 ICCU는 지금 이 무상수리가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였거든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면은 요즘 현대차 OTA가 된다고 하고 뭐 소프트웨어 OTA가 안 되더라도 가면은 뭐 USB 꼽아가지고 소프트웨어만 그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건데 가면은 뭐 2, 3주 걸리고 한 달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 취재를 해보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그 중에 하나고 퓨즈도 갈아야 되고 ICCU 자체를 아세이를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퓨즈만 터진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퓨즈가 터지기 전에 얘가 먼저 간 경우도 있고 퓨즈가 터지고도 간 경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ICCU도 설계 가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EV9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3640001이라고 하는 그 품번이 바뀐 ICCU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바뀐 개선품도 완벽한 개선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지금 이 부품을 만들거든요. 아, 모비스에서 만드는 네. 부품이에요? 이번에 이제 뭐 기아에서 EV9을 출시를 할 때 여기에 대한 개선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라고 프로덕트 매니저가 말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현대모비스 측에서는 개선품이긴 한데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고 조금 가능성을 낮춰놓은 수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아, 이거 안 되는데. 네, 제가 보면은 뭐 저도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서 한번 커뮤니티라든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네. 한번 보시면은 난립니다, 진짜. 결함 저 당첨됐어요. 제 것도 고장났어요. 이게 지금 후기도 읽어보면은 이 처리 과정도 다 문제가 많고 이 ICCU 때문에 또 드러난 현대차의 또 하나의 문제는 전기차는 엄청 팔고 있는데 정비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정비? 근데 전국에 지금 몇천 개의 블루엔즈, 오토큐 지금 정비소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안 받아줘요. 왜? 저희는 전기차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서비스 센터, 공식 서비스 센터를 가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서울에도 뭐 한 개가 2개밖에 없고 전국에 보면 각 시도에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그곳에 가야지만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고 뭐 우리가 현대차를 타고 기아차를 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비의 용이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어디든 가면 카센터가 있으니까, 서비스 센터가 있으니까. 근데 거길 가면은 전기차는 정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저희 진단기를 물려서 이런 문제네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고칠 수는 없어요. 이 진단기에서 이런 문제가 떴으니까 이걸 가지고 공식 서비스 직영을 가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차가 언제 지금 어떻게 될지 40km밖에 안 나오기도 하고 출력 제한도 걸려 있고 그리고 지금 퓨즈도 터졌고 불안한 상태에서 이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야, 아니 뭐 블루엔진이나 뭐 이런 데서 왜 그거 전기차 파트를 좀 넣든지 아니면 전기차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배치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그분들 교육을 시키든가. 그렇죠. 현대기아가 그 부분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활발하게 하지를 않고 쉽게 말하면 아직은 차 파는 게 우선이고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현대기아 타시는 분들이 아 내가 괜히 베타 테스터가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요즘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개선품이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으니까 EV9도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아 쪽의 지금 입장이고 근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 ICCU 문제가 터지는데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함 조사가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도 좀 개선품이 아마 좀 더 빨리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현대기아의 대응이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완속 충전기 문제니까 완속 충전하지 말고 급속 충전기만 계속 쓰면은 이런 문제 ICCU 문제 안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급속만 쓰라고?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급속의 문제로 SiC 반도체가 터져버린다고 나온 거예요. 아, 불이 난다고 나온 거예요. 양쪽의 말이 다른 거죠, 지금. 아, 이거 어질어질하네. 결국에는 그러면 ICCU 자체의 지금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조금 이제 전문가들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ICCU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완속 충전, 급속 충전, 이 이제 관련된 장비들이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까,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대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열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시스템 자체에 그 반도체에 오류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전력을 제대로 제어를 못해서 불이 날 수도 있고 뭐 이게 퓨즈가 터지는 거고 그렇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쩌면 ICCU 설계 자체를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냉각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좀 약간 설계 부분에 지금 약간 문제들이 하나둘씩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 중요한 시점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 시장이 사실은 자동차 모든 메이커들의 거의 뭐 격전지고 계급장 떼고 붙는 곳이거든요, 진짜. 전 세계에서 차량을 제일 싸게 파는 시장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지금 테슬라가 막 치고 나가고 있고, 포드, GM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묶여서 충전 시스템도 같이 쓴다고 하면서 나가고 있고, 벤츠, BMW 이런 데서는 고급 전기차를 가져와가지고 팔기 시작하고 있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고 더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런 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고민이 되죠, 사실은. 품질 문제는 사실 전기차는 어쨌든 새로운 자동차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라 네. 새로운 내연기관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전기차로 한번 가볼까 요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대한 믿음, 안전에 대한 믿음, 그렇죠. 뭐 문제가 생길 때 잘 고쳐줄까 이런 것이 좀 불안하실 수 있으니 네네. 그거는 굉장히 좀 신경을 특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써야 되죠. 예. 그리고 현대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대응도 조금 바꿔야 돼요.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왜 이런 대응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미국은 소송의 나라예요. 아, 그렇죠. 집단 소송의 나라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맞아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이 안 되면은 소송 걸리면은 여기에 들어간 리콜 비용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지금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잠깐 또 준비한 걸 보시면은 네? 이미 미국에 있는 로펌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시작했어요. 집단 소송 준비하자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사진 보면은 2022 현대 아이오닉 ICCU 페일러 해가지고 있는데 클래스 액션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로펌에서 벌써 집단 소송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할 사람들 우리 로펌 오세요 지금 하고 있고 밑에 보면 EV6도 있거든요. 이 지금 소송을 준비를 이미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둘 다 ICCU네. 네. 그리고 지금 또 들리는 거는 제네시스 GV60도 똑같은 ICCU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준비가 들어갈 거고요. 모든 현대기아차에 대한 ICCU가 들어가는 모든 현대기아차 전기차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은 이건 뭐 제가 준비했지만 그 세타 그때 엔진이랑 뭐 세타 엔진 아니죠. 이거는 그 코나 전기차 그 화재 사건이었고 세타 엔진 그때 이제 터졌을 때 비용이 제가 수조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7조 6,444억 원이 이게 품질 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리콜 비용이고 여기에 대한 지금 소송 비용은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아시겠지만 판결은 하나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 판결이 계속 날 수가 있거든요.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이 세타 엔진의 그런 위험이 전기차에서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기아가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정봉구 회장일 때도 품질 경영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NF 소나타 이후의 차들이 품질이 좋아져서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글로벌 탑5 받고 지금 탑3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품질을 제대로 못 잡게 되면은 언제 다시 미끄러질지 모르는 거죠, 사실. 이 ICCU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불안한 거는 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뭐요? 네. 이제 현대기아가 지금 굉장히 EV9을 출시를 하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레벨 3 자율주행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EV9이 할 겁니다. 라고 했고 그게 3분기부터 아마 이제 출시하는 EV9 GT 라인에 탑재가 돼서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송호선 기아차 사장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되게 자신감 있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아 뭐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쪽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지금 큰 마케팅 요소로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가 레벨 3 자율주행을 국내 최초로 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인증이 쉽지 않고 인증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인증이 안 나는 이유는 성능이 안 나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시스템에. 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바로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라이다예요. 그 고정형 라이다 2개가 이렇게 앞부분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라이다의 발열 문제와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약간 좀 오류가 나타나다 보니까 하드웨어 문제와 소프트웨어 문제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잡았다 싶으면은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잡은 것 같아서 또 계속 돌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연구개발진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이게 또 연구개발이 제대로 안 되면은 더 머리 아픈 곳은 인증팀이에요.
인증팀은 이게 빨리 연구 개발이 끝나야지만 뭐 국토부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빨리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인증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레벨 3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성능부터 잘 지금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인증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연내 출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해요. 근데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올해 만약에 출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품 수급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럼 단가가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EV9 자체 차를 가격을 올리던가 아니면 가격을 못 올리면은 이익을 줄일 수밖에 없던가 수익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막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아 입장에서는 EV9이 굉장히 올해의 제일 기대주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기아라는 브랜드 자체를 한 급 높여줄 수 있는 차량으로 좀 기대를 했던 건데 조금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하나둘씩 지금 슬슬 터질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사전 예약 했죠? 사전 예약했고 지금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예약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값도 비쌉니다. 지금 기아 브랜드에서 1억짜리 차를 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 텐데 아마. 1억이에요? 네. 기아 차 중에 제일 고급차는 K9 생각하시잖아요. 네. K9이 6천에서 7천만 원대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EV9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가격이 6천 후반대. 뭐 보조금을 받았을 때 7천 초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받더라도 제일 비싼 그 아까 레벨 3를 넣겠다고 하는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을 넣으면 1억 500만 원이에요. 1억 500만 원짜리 기아 차를 내가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차가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 거죠. 기아지만 브랜드는 기아지만 벤츠, BMW, 테슬라보다 차가 더 좋아야지만 1억을 주고 기아를 살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컸던 만큼 좀 위험도 있는 것 같고 EV9이 잘 돼야지만 내년에 나오는 아이오닉 7 그리고 2025년에서 6년도에 출시할 예정인 제네시스 GV90 이 차량도 지금 여기에 다 연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거든요. GV90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바뀌어요. 지금 이 차량들은 eGMP 플랫폼으로 만드는데 GV90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EM 플랫폼으로 바뀌거든요. EM 플랫폼 최초의 이제 전기차가 아마 GV90이 될 거고 그 차량은 아마 그 GV80도 굉장히 큰 차잖아요. 그 차보다 더 커지고 이 아이오닉 7이나 EV9보다 더 큰 전기차가 나올 거거든요. 그게 GV90이에요? 네, GV90은 전기차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마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도 한 번 더 브랜드 격을 좀 높이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기아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EV9이 성공을 해야지만 거기에 있는 기술력을 또 아이오닉 7에도 쓰고 아이오닉 7에서 썼던 기술력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GV90에 지금 쓸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차량이라는 거죠 지금 EV9이. 근데 좀 그래서 사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저는. 네, 뭐 국산차 업체들이 잘 돼야지 사실 우리나라 산업도 발전되고 또 국내 업체들 밑에 하청이 딸려있는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1차, 2차, 3차 밴더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살고 요즘 있잖아요. 반도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완성차랑 부품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불안 요소가 좀 계속 발생하니까 좀 저도 가슴이 아프고 근데 좀 대응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렇다 뭐 이런 거는 뭐 올바른 대응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들어봐도 그래서 소비자들이 뭐 100% 다 만족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까지 현대기아 잘 만들어 왔잖아요. 잘 만들었죠. 사실 잘 만들고 있고 발전 엄청 많이 발전했어요. 그 품질 수준을 유지를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안전 관련해서는 뭐 양보 없이 오늘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류정훈 기자님, 뭐 매번 좋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탈락이는 영상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ML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